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윤리 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활과 윤리 파트 중에서 직업윤리, 직업을 보는 어떤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과 관련된 문항을 한 5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거의 100% 수능에 나온다고 볼 정도로 아주 이런 모의고사나 수능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항들과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을 보는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 문항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이죠. 2018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문제. 사상가 갑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을이 있습니다. 갑 봅시다.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다른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몸을 수고롭게 한다. 여러분들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백성은 항산이 없다면 항심도 없다. 자, 여러분 항산, 항심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맹자죠, 맹자. 일정한 경제 능력이 항산이고 일정한 마음심, 어떤 마음, 도덕적인 마음 그런 게 항심입니다. 맹자가 되겠습니다. 갑은. 을.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었다. 그래서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자, 분업에 의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서 지휘와 감독, 조절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됐다.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속물이다. 자본의 소유물이 되었다.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입니다. 즉 분업에 의해서 자본가가 생겨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노동자는 그 자본의 부속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노동소외라고 하죠. 노동소외 혹은 인간소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소외당했다. 뭐 때문에 분업에 의해서 자본가가 지휘, 감독, 조절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동이 소외당했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자, 사상가 갑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직업에 대한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맞죠? 정신과 육체 노동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맞습니다.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항산, 항심을 이야기하죠. 항상 일정한 경제 능력, 항심, 어떤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 어떤 도덕적인 마음. 그러므로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을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 예속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죠? 생산 수단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가에게 예속되어 버리는 거죠. 리얼.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기본적인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동은 바로 인간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면서 이런 노동이 소외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갑으로 모두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어떻죠? 마르크스는 분업 때문에 인간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분업 때문에
인간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마르크스는. 그래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없죠. 실현할 수 없는 겁니다. 분업을 싫어합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양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사상가네요. 만약 2018년 9월 평가원 모의 수능이 되겠네요.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항산이죠. 이게 항산입니다. 일정한 생업, 항산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 항심, 일정한 마음이죠. 어떤 도덕심 이런 겁니다. 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즉 기본적인 경제 능력인 항산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쭉 유지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고 살아야만 도덕심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겠죠. 누굽니까? 맹자가 되죠. 그럼 다음 동양사상가는 맹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여러분들 불인지심. 사람이 타인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타인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겁니까? 맹자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우물에 아이가 빠졌을 때 저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불인지심입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직업을 통해서 선한 마음이 확충된다는 거죠. 확충이라는 단어 맹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직업과 인간의 어떤 선한 마음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맹자입니다. 다음 동양사상가는 맹자가 되겠네요. 1번,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 유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생업, 항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계 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맹자는 직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앞에 문제도 살펴봤지만 맹자는 기본적인 분업을 인정합니다. 맹자는 분업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3번,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요시한다. 자, 맹자가 항상 항심을 중요시하지만 경제적 보상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먹고 사는 생업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맹자의 의도를 통해서도 살펴보기 어렵죠. 4번,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자.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자. 그렇죠. 우리는 항산항심 그리고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된다.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예문을 통해서 답이 4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이 4번입니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업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된다. 이건 맹자의 글에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갑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6월 모의평가가 되겠네요.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가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서 노동했다.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보면 여러분들 누굽니까? 직업을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였죠? 칼빈 같은 사람들, 어떤 종교개혁 일어났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 형성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됐다. 자, 프로테스탄티즘이 소명의식, 이러한 소명의식이 금욕, 전략, 자본 형성에 영향을 줘가지고 서양의 자본주의 정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정신, 자본주의 윤리정신 이라는 책에 이게 나옵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정신이라는 책에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이 책에 보면 청교도의 소명의식에 따라 노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금욕, 전략 이런 것들이 자본 형성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서양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인 노동자를 사용하게 됐다. 즉 생산수단에 예속돼가지고 노동자가 소외돼버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누굽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1번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 그렇죠. 신의 명령이 소명 아닙니까? 즉 노동은 바로 소명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2번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자,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인정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보면 부의 축적이 곧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온 건 맞지만 구원의 수단이냐? 이거는 적절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는 아닌 거죠.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부의 축적을 인정하고 또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서양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지. 그게 구원의 수단이라 볼 수는 없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노동분업이 노동소외의 원인이다. 맞습니다. 인간소외, 노동소외의 원인입니다. 뭐가? 분업이 자본과 노동자로 나눠지면서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죠. 4번 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원래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가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자본가가 그 생산물의 결과를 전부 다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소외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되고 그 자아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5번 갑은 소명의식,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노동 착취를 보는 게 맞죠. 을은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모든 생산물을 다 가지고 간다고 보는 거죠. 그게 노동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네 번째 문제 볼까요? 갑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수능입니다.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실적인 직업노동을 최고의 금융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이죠. 프로테스탄티즘. 앞에서 이야기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앞에서 풀었죠. 청교도.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가 되었다. 누굽니까? 아까 이게 막스 베버. 막스 베버죠. 막스 베버의 직업 소명. 쉽게 말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이 현대 서양의 자본주의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죠.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재산 자체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하면 모든 소외가 사라진다. 지양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소멸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역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렇죠. 1번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를 지향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죠. 프로테스탄티즘은 부를 지향하는 이유는 지향한다기보다 여러분들 뭡니까?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나타난 거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가 자동적으로 축적된 거지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부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또 말이 잘못됐죠. 지금 살기 위해서 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신의 소명의식, 직업이 소명의식인데 그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가 자동적으로 축적이 됐다는 거죠. 2번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마르크스는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는 게,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실현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발적 노동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미 분업을 통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간 본질의 실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예속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발적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 본질이 실현해야 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입장에 맞습니다. 3번, 갑은 을과는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주의 형성을 부정해야 되는 게 아니죠.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하는 게, 갑은 을과는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자본의 형성 도움이 되는 거죠. 3번, 을은, 마르크스는 갑과는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야만 노동의욕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이야기하죠.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사회가 공산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공산사회죠. 5번, 갑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이 인간 소외를 낳은 거죠. 5번도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9월 평가원입니다. 선왕이 예를 제정했다. 예. 자, 선왕, 옛날의 왕들 혹은 성현들, 옛 성현들이 예를 제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100% 순자입니다. 순자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구별을 알고, 어떤 딱딱 구별을 알고자 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를 담당한다. 그렇죠. 순자도 예에 의해서 각각 역할이 구분됩니다. 역시 순자도 분업을 인정하죠. 분업을 인정하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합니다. 순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역할 분업을 인정한다는 거죠. 신은 만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을 주었다. 소명의식. 우리는 신이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은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누구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죠. 굳이 따지자면 소명의식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칼뱅이 되겠네요. 칼뱅. 직업 소명의식. 앞에서 많이 풀었죠. 1번,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를 통해서 절제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순자는 인간의 욕망 자체가 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통해서 그걸 제어하는 걸 중요시하는 거죠. 순자 입장이 맞습니다.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맞죠. 갑은 을과는 달리 인위적인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합니다. 갑은 을과는 달리 순자는 을과는 달리 인위적인 규범이 예죠. 그에 따라서 직분의 구별 맞습니다. 구별을 알게 되고 각각의 역할 분업이 되죠. 프로테스탄트 칼뱅은 갑과는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여러분들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칼뱅 입장에서는 소명이죠. 즉 소명의식을 다하는 게 직업입니다. 부의 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갑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분업을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칼뱅도 그렇죠. 칼뱅도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죠. 답이 어떻게 됩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5문제까지 풀었는데 여러분들 다른 문제들과 다른 예문을 통해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배쌤은 갑니다. 안녕.